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아크로비스타에서 벌어진 특별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아파트 10층과 11층에 살면서도 서로의 존재조차 제대로 몰랐던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크로비스타 A동 1102호에는 이정훈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62세인 이정훈은 자영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입니다.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특성상 그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훈의 부인 김사랑은 올해 54세로 20년 넘게 현모양처의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남편의 무관심과 소외감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김사랑에게는 오롯이 남편만이 전부였지만 그 남편은 일에만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김사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되고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죠. 딸 이선희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편이라 가끔 어머니를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한층 아래 1002호에는 또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60세의 작가로 집에서 글을 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남을 둔 그는 가정에서 늘 소외된 존재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인 차미라는 성공한 CEO로서 바쁘게 살아가는 반면 자신은 집에서 글만 쓰는 처지라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미라는 55세로 잘나가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강인한 성격과 추진력으로 사업을 성공시킨 여장부였지만 그만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작가라는 직업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김사랑은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운동하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박상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상호도 김사랑을 알아보았습니다. 11층에 사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그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었고 운동이 끝난 후 헬스장 휴게실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김사랑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A동 1002호에 사시는 분 맞죠? 저는 1102호에 살아요 하고 김사랑이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반갑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상호는 집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고 김사랑은 가정주부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바빠서 집을 자주 비운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사랑은 남편이 사업 때문에 거의 집에 없다고 했고 박상호는 아내가 회사 일로 출장이 잦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생겨났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 기사의 실수로 박상호 앞으로 온 택배가 김사랑의 집 1102호로 잘못 배달된 것입니다. 김사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10층 박상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집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상호의 집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이 통째로 서재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원고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사랑은 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특별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는 자신이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사랑은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고 박상호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김사랑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도 박상호가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한 책이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헬스장에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나누었고 운동 후에는 자연스럽게 차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지적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가정주부로만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나눌 상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상호 역시 김사랑과의 만남을 통해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소외감을 느꼈지만 김사랑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해주는 김사랑을 보며 박상호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상호는 김사랑에게 자신이 쓴 단편소설 한 권을 주었습니다. 중년 부부의 소외감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김사랑은 그 소설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누군가가 글로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박상호의 문학적 재능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사랑도 박상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잡지사에서 일했던 경험, 글쓰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결혼 후 그 꿈을 접어야 했던 아쉬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사랑의 남편 이정훈이 3일간 지방 출장을 가고 박상호의 아내 차미란도 해외 출장으로 일주일간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박상호는 조심스럽게 김사랑에게 제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김사랑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박상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며 저녁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호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좋은 와인도 한 병 준비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솔직한 감정,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와인의 힘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사랑과 박상호는 서로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사랑과 박상호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배우자들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박상호의 집에서, 때로는 김사랑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상호는 김사랑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사랑을 위해 쓴 시 한 편이었습니다. 제목은 늦은 오후의 햇살이었고 중년에 찾아온 새로운 감정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모서리마다 급한 발자국이 묶여 있었지. 장바구니 이름표, 서류철 사이로
나를 부르는 목소리는 늘 맨 마지막이었어. 오늘은 다르다. 창을 반쯤 열고 차를 우려 기다릴 줄 아는 오후, 햇살이 길쭉이 책상 위로 눕는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 주름은 길이 되고 그 길을 따라온 계절들이 작은 황금빛 티끌로 흔들린다. 나는 이제 증명 대신 기억을 들고 단하는 이이다. 넘치던 할 일의 파도는 멎고 해야 할 말 한 줄이 선명해졌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건네본 말. 그 말이 어쩐지 햇살처럼 어깨에 가볍게 얹힌다. 김사랑은 그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사랑도 박상호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박상호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안 파스타, 프랑스 요리 등을 배워서 박상호에게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의 정성스러운 요리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아내 차미란과는 바빠서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김사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5년간 성실한 아내로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다른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김사랑은 오히려 남편 이정훈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이정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이정훈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피로를 풀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여전히 아내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박상호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사랑과의 만남이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아내 차미란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미란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차미란은 여전히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사랑과 박상호는 김사랑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김사랑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정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저녁, 김사랑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가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의 반응은 김사랑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정훈은 갑자기 화를 내며 김사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냐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김사랑을 식충이라 부르며 나가서 돈을 벌어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김사랑은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간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을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해왔는지 이정훈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이정훈이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울렸습니다. 김사랑이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거래처 여사장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업무 관련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의 만남이 너무 좋았고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김사랑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이정훈과 그 여사장 사이에는 이미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이 말하며 집을 비운 날들 중 상당수가 그 여자와 만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김사랑에게는 너무나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사랑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25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동시에 박상호와의 관계에 대해 느꼈던 죄책감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만 성실하게 결혼 생활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사랑은 박상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김사랑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모욕적인 말과 불륜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자신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 차미란이 몇 년 전부터 거래처 사장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들이 대부분 그런 만남을 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며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들이 이미 결혼에 의미를 저버린 상황에서 자신들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김사랑과 박상호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사랑은 이 사랑이 찾아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인사, 그리고 헬스장에서의 만남, 잘못 배달된 택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각하기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잘 짜여진 연극대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상호는 같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고, 사랑은 상호의 가슴에 기대어 둘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호의 오른손이 사랑의 가슴 위에 얹어지고, 사랑은 지금까지 몇 년간 남자의 손이 닿지 않은 자신의 가슴에 상호의 거친 손이 얹어지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훈도 남자인지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오른손이 사랑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정훈의 남성은 성이 났고 성난 정훈이 사랑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우면서도 기쁜 감정이 사랑과 정훈을 엄습해오고 얼마 만에 입맞춤인지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세 상대방에게 온전한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몸은 평소 해오던 운동 탓에 잘 관리된 몸매였고 잘록한 허리에 잘 발달한 엉덩이, 근육은 정호가 감탄할 만한 몸이었고 그런 사랑의 몸을 보면서 침을 삼키는 자신을 발견하는 상호, 60세이기는 하나 상호 또한 건강에 신경을 쓰던 터라 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몸이 더 좋은 탄탄한 근육질이었습니다. 마른 몸매 탓인지 왜소해 보이긴 했지만 근육질의 몸이 그를 더 건강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상호의 엉덩이를 잡아당겼지만 상호는 사랑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랑은 상호에게 더 매달리며 자신의 엉덩이를 상호에게 바짝 붙였습니다. 평생을 알아온 사람들처럼 그 둘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과 상호는 만족과 안도감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자신의 온몸을 휘감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마른 자신들의 육체에 만족이라는 느낌이 이 한 번의 관계에서 해갈이 될 줄은 자신들도 몰랐습니다. 사랑의 몸에 깊게 자리 잡은
상호의 남성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사랑이 펄떡이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그녀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자신도 모르게 아 소리를 질렀고, 상호는 그 탄성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더 강하게 사랑을 몰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합을 맞춰온 것처럼 그들의 행위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고, 정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격정이 사그라들고 갈증이 해소되면서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냐는 말은 서로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사랑과 박상호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에게서 진정한 남자의 따뜻함과 세심함을 느꼈고, 박상호는 김사랑에게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는 여자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상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훈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박상호 역시 김사랑과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집에서 늘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자신이 김사랑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고, 사랑은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에게 상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기에 상호는 자신이 그녀에게 진짜 남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사랑은 박상호의 글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했고, 그의 생각과 철학을 존경했습니다. 이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박상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김사랑과 박상호는 김사랑의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부산 출장으로 2박 3일간 집을 비웠고, 차미란도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을 위해 새로 쓴 시를 읽어주고 있었고, 김사랑은 그의 무릎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행복감에 젖은 두 사람은 상호가 소파에 앉아 있고, 상호의 무릎 위로 김사랑이 상호를 마주보며 앉았고, 김사랑은 박상호의 입술을 찾았다. 박상호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에게 자신의 입술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박상호의 입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상호의 손이 사랑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사랑도 박상호의 상의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본격적으로 진입하던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사랑과 박상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고, 불어 헤쳐진 자신들의 온매무시를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이 돌아올 리는 없었고, 딸 이선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는 연락 없이 집에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분명 선희의 것이었습니다. 김사랑과 박상호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희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와 상의를 풀어 헤치고 가슴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본 이선희.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선희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던 김사랑이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상호는 급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했지만 상황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김사랑은 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던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발각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선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일이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선희의 반응은 김사랑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지나간 후 이선희는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고 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선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관심이 없고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는 것도 지켜봐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너무 희생하며 살아온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랑은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김사랑은 이런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훈이 출장에서 돌아온 저녁, 김사랑은 조용히 대화를 청했습니다. 이정훈은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사랑은 이정훈에게 말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지만 이정훈은 자신을 아내가 아닌 가정부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자신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형식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은 격분했지만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불륜이 발각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항상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이정훈도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라는 사업상 출장을 핑계로 사업 파트너이지 자신의 남자친구인 한선욱과의 중국 여행 중 한선욱의 추천으로 한 선상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업계에서 잘 나가는 CEO들의 만남의 장소였기에 그 자리는 미란에게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좋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기에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졌습니다. 그곳에서 미라는 자신의 본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신보다 못난 남편 박상호가 보란듯이 사업 파트너들과의 육체 관계를 마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상호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에 자신을 그 분위기에 더 몰고 갔습니다. 광란의 바람이 차밀안에 머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약과 섹스 그 자리는 사업의 장이라는 허울 아래 인간의 욕망을 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라는 상호와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끝없는 나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경제적 무능을 시작으로 남자로서의 강한 모습이 박상호에게는 없다고 느낀 그녀는 상훈이 채워주지 못한 것을 다른 남자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차미란이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박상훈은 이런 식으로는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차미란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상호의 작가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우월감 때문에 남편을 무시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상호가 먼저 이혼을 제안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박상훈을 비참하게 만든 후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 형성에 박상훈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시 박상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말을 상훈에게 했습니다.
상우는 자신은 미란에 재산에는 관심 없고 원만히 이혼만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거지가 된 상훈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상호도 미란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호에게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했던 미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상호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박상호의 실제 수입이 공개되었는데 이를 본 차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상호가 쓴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매월 수천만 원의 인쇄 수입이 상호의 통장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미라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박상호를 무시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박상호의 수입이 자신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김사랑도 박상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어느 정도 충격은 받았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돈이 아닌 상호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성사되었고 경제적 걱정도 없어졌습니다. 김사랑과 박상호는 마침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후 김사랑과 박상호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호는 김사랑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강원도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글을 쓰며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의 제안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전원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자 꿈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강원도 여러 지역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춘천 근교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두 사람 모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져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홍천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자연 환경도 좋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서 두 사람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홍천에서 마음에 드는 부지를 찾았습니다. 약 300평 정도의 땅에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박상호는 즉시 그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수입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두 사람은 홍천 읍내의 작은 펜션을 임대해서 생활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새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편리함이 조화된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박상호의 서재는 큰 창을 통해 계곡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김사랑의 정원에는 각종 채소와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입주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상호도 김사랑과 함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김사랑과 박상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시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평온하고 충만한 행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상호의 글쓰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얻은 영감으로 더욱 깊이 있고 감동적인 작품들을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설들이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사랑과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 늦은 봄의 꽃은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딸 이선희는 종종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의 자연 환경에 감탄하며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사랑은 딸 앞에서 어린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선희는 어머니가 이렇게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호의 두 아들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쓴 소설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사랑도 이들을 친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어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집 앞 정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사랑은 박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54세의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사랑과 박상호의 늦은 봄날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54세와 60세에 만난 두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시작에도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살이였습니다.